또 운전대를 잡고 보면은 그런 게 아니다. 양쪽 다 우리 기업 생태계를 잘 육성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아마 그런 인식을 평소에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아마 이 좀 강한 규제적인 입장이 많이 시장에 좀 알려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아마 지금 중심을 잡고 많이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자, 이 4차 산업혁명 혁신 이익과 관련해서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입장을. 예,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이 중소벤처기업의 그 혁신의 성과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주로 이제 IPO와 M&A를 생각할 수 있는데 IPO보다는 현실적으로 더 자주 이용되고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는 게 M&A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기업이 주체로 나눠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의 결과물을 M&A 하는 방식이 우리 모두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공정위도 그와 관련된 제도와 어떤 법 집행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제도가 대기업들이 특히 이 대기업 집단 에 있는 대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 M&A 하는데 현행 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추가로 더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범정부 차원에서 혁신성장 대책을 만들 때도 업계와 또 타부처에서 이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존 규제를 완화해 줬으면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현행 기업 집단 법제의 틀을 흔드는 것은 또 다른 코스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 중소벤처기업부가 설정하고 있고 또 강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 그 M&A 된 중소벤처기업에게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하나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달 그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숫자를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부직불식간에 M&A가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주원글씨로 인식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공시 제도를 바꿨고요. 바로 2월 초에 이제 첫 번째 시행을 할 건데 매달 해오던 것을 일단 3개월 주기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계열사 숫자를 하나하나 열거하기보다는 주요 어떤 특징, 특히 M&A의 어떤 성격을 강조하는 쪽으로 저희가 공정위의 법 집행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정위는 M&A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의 어떤 방향을 전환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장에 충분히 알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M&A, 대기업 M&A를 함에 있어서 이런 거는 좀 완화를 해달라. 그런 건의 중에 공정위가 도저히 취지는 좋아 보일지 모르나 현행 법제, 경쟁 제한 또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등을 이유로 이런 것은 곤란하다 한 사안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분사한 기업들에 대해서 대기업 계열 편입을 일정 기간 유예해달라는 어떤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좀 곤란하다는 저희 부처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유는 그 대기업의 분사 기업이 혁신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혁신은 다른 어떤 채널, 독립된 중소벤처기업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쪽에 또 지원을 하다 보면 다른 어떤 쪽에 또 혁신이 저해되는 그러니까 경쟁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분사 기업이 계열 분리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이 이미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면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분사 기업이 혁신을 추진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계열사 숫자를 일일이 카운트함으로써 여기에 주원 글씨를 씌우는 이런 어떤 인식 자체를 저희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사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구분해서 판단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중기부를 비롯해서 부처 간의 협의를 많이 했고요.
이미 이제 정해져 있는 어떤 계열 분리 요건에 또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요건도 있고 그 요건이 갖추되면 현행으로도 사실은 계열 편입이 유예되는 그런 어떤 요건들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분사의 형태를 한번 잘 보시고 뭐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런 이해가 됩니다만 또 현장에서 소위 말해 선의의 또 새로운 형태의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제약이 되지 않느냐. 또 그런 역시 분사의 형태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규제적으로 보는 게 없는지 그 실태를 일정 기간 지나고 한번 분석을 하셔서 혹시 현장에서 건의 내용을 전향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점 유념하겠고요. 저희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주회사법 체계에 손자회사, 정선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일정 부분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막상 벤처 등 M&A를 하는 과정에서 그 벤처의 주식 소유자들이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예를 들어 100%를 소유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여러 장애 요인이 많이 생긴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기업 집단 법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지주회사 제도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지주회사의 요건을 과거에는 1,000억 이상으로 했는데 5,00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지주회사들이 현행 어떤 8조의 이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일반 지주회사가 190개가 있는데 사실 1,000억에서 5,000억 사이의 지주회사가 120개나 될 정도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지주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특히 이제 M&A 등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더 커졌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상법이나 또는 금융위원회의 여러 가지 어떤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주회사 제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중소벤처기업 상장할 경우에 1회에 한해서라도 차등 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는 부분에 관한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차등 의결권 제도에 관해서는 지난 한 10년 가까이 상법 개정을 할 때마다 이제 논란이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이제 회사법 체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축적하는 전제 조건이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 정부에서 이런 전제 조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회사법제 내에서 좀 더 유연한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은 좀 더 논쟁이 필요할 수 있으나 중소벤처기업에 한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예, 사실은 특히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외부의 펀딩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혁신자가 경영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는 그 위협 때문에 IPO를 주저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펀딩을 하는데 주저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어 장치 중에 하나가 차등 의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법무부와 충실히 협의해서 우리의 어떤 이 혁신 어떤 시장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히 코스닥에 상장을 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차등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예. 네, 3분의 짧은 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얼마나 풍부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신 추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수민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정위가 지난 25일에 정부 업무 보고에서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이제 보고를 하셨고, 또 오늘 특위에서도 신산업 분야의 주 정책 과제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일단 아주 기본적인 이제 질문을 한번 여쭤보면 이제 대기업의 기술 유용이라던가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에 대해서 뭐 저보다도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실태가 지금 5년간 굉장히 이제 아주 안 좋은 지금 실태로 계속 드러나고 있고 또 이런 것이 이제 실제로는 어떤 국가나 정부 정책에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도 또 어떤 공공연한 관례처럼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굳어져 왔기 때문에 실제로 변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정부가 뭐 2016년도에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또 현장의 체감도가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는 심각한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공정위뿐만 아니라 범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기술 유용은 사후적으로만 드러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피해가 진행되는 동안에 피해자가 이렇게 신고를 하거나 피해를 갖다 구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 사건 자체가 굉장히 적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하도급법은 하도급 구조 하에서만 기술 유용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중기부의 홍정학 장관께서도 강조하셨던 바와 같이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이 기술 유용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하고 그 사각지대를 없애는 그런 어떤 종합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2월 초쯤에 아마 전체적인 어떤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서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우리 어떤 법제에는 생소한 어떤 영역이었습니다만은 이 하도급법이나 또는 여러 영역에서 지금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하고 있는 어떤 추세에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특히 기술 유용 행위와 같이 기업의 생태계를 해치는 어떤 의미에서는 반사회적인 범죄에 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좀 더 확대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공정위가 작년에 발표한 대책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사무처장의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궁금증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사실은 이제까지 그 공정한 경쟁이라고 불리우는 것에서 전통적인 그 갈등과 대결 구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뭐 대기업과 소상공인 이렇게 뭔가 조금 클리어하게 딱 뚜렷하게 드러나는 구조였다면 지금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게 뭐 역사적인 전환기에서 그 새로운 기술이 사실상 산업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경제 체제를 굉장히 많이 뒤흔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로 인해서 사실 저는 이 전통적인 공정한 경쟁이라는 경쟁 구도가 조금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굉장히 일방적이고 쌍방향적인 경쟁 구도에서 굉장히 다층적인 경쟁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제 환경에 대비를 하려고 하는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관련 어떤 단체를 방문했을 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갑을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갑을병정의 관계가 다 있다. 이가 수직적인 어떤 구조가 굉장히 중층화되어 있고요. 더더군다나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기술 변화 과정에서는 이해관계가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공정위는 변화된 어떤 경제 환경에서 특히 21세기의 경제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서 과거에 제조업 중심의 어떤 사고로 만들어졌던 현행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어떤 새로운 환경 속에서 경쟁 주창자로서의 공정위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원래의 중요한 업무 과제로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급격한 기술 변화에 대해서 제가 하나를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층적인 경쟁 구조에 관련해서 그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어떠한 그러니까 소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한 대결 구도라면 사실 굉장히 쉽게 문제가 풀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과 신생기업가의
이제 경쟁 구도라고 본다면 사실 어느 그 부분을 우위에 둘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에 관한 공정위의 해결점이나 아니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나요? 좀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경제 구조가 이렇게 안정화돼 있다면 기존의 채널 내에서의 어떤 가불관계 해소나 경쟁의 촉진 정책으로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지금의 어떤 상황은 새로운 어떤 채널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한 분야의 어떤 가불관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또는 어떤 조사 제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쪽 채널의 비중을 줄이고 다른 채널 쪽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게 만드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법을 집행할 때 지금 있는 어떤 채널들뿐만 아니라 새로 발생 가능한 미래의 어떤 다양한 잠재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것의 경쟁 효과들을 신중하게 판단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 하나 드려보면요. 지금 공정위가 업무보고에서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이나 영업 방식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을 계속하겠다. 2016년도에 9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부분은 이제 전통적인 업의 정의가 사실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대부업이라고 불리는 것이 P2P로 변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냥 전통적으로 운수업이다 아니면 렌탈업이다라고 불리는 것이 공유경제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디벨롭이라고 한다면 뭐 10명의 사모펀드 참여자가 100억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금은 10,000명의 개인 참여자가 100억을 만드는 걸로 바뀌고 있는데 그 대부업과 P2P의 법을 이제 각각 구별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해 당사자들의 그 업다운을 조율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아주 예민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관한 사실은 어떤 국가나 정부 부처의 역할이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는 잘 알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범정부 차원에서 이 규제 혁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각각의 영역의 소관 부처들은 다 다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공정위의 각오는 이렇습니다. 새로운 어떤 시장 질서, 경쟁 질서를 만드는 경쟁 주창자로서의 역할은 최종적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공정위에 주어져 있다라는 각오를 갖고 있고요. 이런 어떤 급변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 새로운 어떤 미래를 향한 경쟁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다이내믹 이피시언시를 확보하는데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든 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올바로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숫자를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부직불식간에 M&A가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주원 글씨로 인식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공시 제도를 바꿨고요. 바로 2월 초에 이제 첫 번째 시행을 할 건데 매달 해오던 것을 일단 3개월 주기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계열사 숫자를 하나하나 열거하기보다는 주요 어떤 특징, 특히 M&A의 어떤 성격을 강조하는 쪽으로 저희가 공정위의 법 집행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정위는 M&A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의 어떤 방향을 전환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장에 충분히 알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M&A, 대기업 M&A를 함에 있어서 이런 거는 좀 완화를 해달라. 그런 건의 중에 공정위가 도저히 취지는 좋아 보일지 모르나 현행 법제, 경쟁 제한 또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등을 이유로 이런 것은 곤란하다 한 사안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분사한 기업 중기부를 비롯해서 부처 간의 협의를 많이 했고요. 이미 이제 정해져 있는 어떤 계열 분리 요건에 또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요건도 있고 그 요건이 갖추되면 현행으로도 사실은 계열 편입이 유예되는 그런 어떤 요건들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사의 형태를 한번 잘 보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런 이해가 됩니다만 또 현장에서 소위 말해 선의의 또 새로운 형태의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제약이 되지 않느냐
또 그런 역시 분사의 행태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규제적으로 보는 게 없는지 그 실태를 일정 기간 지나고 한번 분석을 하셔서 혹시 현장에서 건의 내용을 전향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점 유념하겠고요. 저희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주회사법 체계에 손자회사, 증손회사 또 운전대를 잡고 보면은 그런 게 아니다. 양쪽 다 우리 기업 생태계를 잘 육성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아마 그런 인식을 평소에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아마 이 좀 강한 규제적인 입장이 많이 시장에 좀 알려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아마 지금 중심을 잡고 많이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자, 이 4차 산업혁명 혁신 이익과 관련해서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입장을. 예.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이 중소벤처기업의 그 혁신의 성과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주로 이제 IPO와 M&A를 생각할 수 있는데 IPO보다는 현실적으로 더 자주 이용되고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는 게 M&A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기업이 주체로 나눠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의 결과물을 M&A 하는 방식이 우리 모두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공정위도 그와 관련된 제도와 어떤 법 집행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제도가 대기업들이 특히 이 대기업 집단 에 있는 대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 M&A 하는데 현행 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추가로 더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범정부 차원에서 혁신성장 대책을 만들 때도 업계와 또 타부처에서 이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존 규제를 완화해 줬으면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현행 기업 집단 법제의 틀을 흔드는 것은 또 다른 코스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 중소벤처기업부가 설정하고 있고 또 강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 그 M&A 된 중소벤처기업에게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하나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달 그에 대해서 대기업 계열 편입을 일정 기간 유예해달라는 어떤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좀 곤란하다는 저희 부처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유는 그 대기업의 분사 기업이 혁신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혁신은 다른 어떤 채널, 독립된 중소벤처기업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쪽에 또 지원을 하다 보면 다른 어떤 쪽에 또 혁신이 저해되는 그러니까 경쟁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분사 기업이 계열 분리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이 이미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면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분사 기업이 혁신을 추진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계열사 숫자를 일일이 카운트함으로써 여기에 주홍 글씨를 씌우는 이런 어떤 인식 자체를 저희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사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구분해서 판단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